주제통합 9강에 그 인상주의 미술과 음악에서 인상주의 미술이 어떻게 등장을 했고 그 특징은 뭐고 그 다음에 이것이 다른 어떤 예술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의 글은 인상주의 미술의 발생과 그 특징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기존에 있던 어떤 이 고전주의나 낭만주의의 그 보수적인 화풍과 다르게 자, 여기서 이 빛에 따라 변하는 순간을 포착해서 대상을 눈에 보이는 대로 표현하는. 자, 이게 바로 여기서 인상주의 화가들의 어떤 특징인데, 자, 이것이 나중에는 다른 예술 분야에까지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 내용이 가문단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나문단은 인상주의 음악이 발생하고, 그다음 이것이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자, 이걸 좀 정리했고요. 자, 그래서 이 음악은 이제 기존의 음악적 질서를 거부하고 새로운 방법을 시도했으며 이는 바로 근대 음악을 확립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본문 들어갑니다. 자, 가문단이에요. 19세기 초 프랑스의 미술계에서는 신고전주의가 유행을 했는데 자, 이 신고전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이 고대 그리스나 로마 시절의 모티프 이걸 소재로 해서 사용하고 고고학적 발견에 따른 자, 정확한 묘사를 추구했던 신고전주의는 자, 엄격하고 균형적인 구도 또는 명확한 윤곽 등의 형식적 특성을 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얼마나 여기다가 그대로 묘사를 하느냐 이걸 중요시 여겼단 말이야. 자, 하지만 곧 새로운 양식이 나타나는데 자, 그게 풍부한 어떤 색채나 격정적인 표현. 이 격정이란 말이 뭐야? 그 격렬한 어떤 감정을 그것을 그대로 어떤 화폭에 또 옮기는 이런 것을 중시하는 이 낭만주의 화가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후 프랑스에서는 이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가 대립하면서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황이 이어졌고요. 당시 프랑스 미술의 중심은 정부에서 주관하는 이 살롱전, 자 이거였는데 이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의 그 보수적인 화풍에 불만을 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그림을 그린 프랑스의 그 젊은 화가들은 이곳에는 이제 초대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존에 있는 이 보수적인 화풍 자체를 이 정부에서도 그대로 밀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젊은 화가들은 설 자리가 없어요. 왜? 그걸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예술적인 기법을 지금 추구를 했을 테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전시회를 따로 열었는데 전시회는 모네의 그 인상, 해돋이라는 그림이 걸려 있었는데 그 그림을 본 비평가들은 자, 가혹한 어떤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림의 제목을 따서 자, 전시회에 참여한 화가들을 인상주의라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자, 처음에는 별로 이렇게 환영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겠네요. 자, 여기에서 탄생한 용어가 바로 인상주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인상주의는 19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예술사조로 기존의 미술이 추구했던 역사나 종교 등의 소재를 벗어나서 당시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이나 자연의 풍경을 그대로 소재로 삼습니다. 특히 빛의 효과에 지금 주목을 했는데 인상주의 화가들은 빛에 따라 대상이 시시각각 변하는 순간을 포착해서 이걸 대상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남들이 봤을 때는 기존의 화가들이 봤을 때는 이 작품들이 뭔가 좀 뿌옇고 이게 흐릿하다 보니까 이게 뭘 지금 표현하는 건지 제대로 지금 그림을 그리다 만 것처럼 보였을지도 몰라. 자, 인상주의 화가들은 빛을 통해 사람들의 눈에 들어온 대상의 모습은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제각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상을 형식적으로 고정해서 표현하면 실제 대상의 모습과 달라질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들은 색채 또한 대상의 어떤 고유 색보다는 빛에 의해 변하는 색을 추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색채적인 면에서도 많은 어떤 기존에 있는 작가들과 많은 차이를 보였네요. 예를 들어 태양을 그리더라도 붉은색이라는 관념 속의 색으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자, 관찰 순간 눈에 보이는 색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 자,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자, 또한 짧은 붓질이나 두드러지지 않은 명암을 사용해서 색채를 구성하여 대상의 윤곽을 뚜렷하지 않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물이 이것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다 보니까 뭔가 좀 명확한 뭘 표현하는지 자, 이런 것이 이제 기존에 있는 작가들에게는 되게 좀 낯설었을 거야. 이는 인상주의 화가들이 대상을 일반적인 관념 속에서 정밀하고 분명하게 묘사하기보다는 순간적으로 보이는 모습을 중시했음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인상주의 화가들의 어떤 그 특징을 한 4가지 정도로 지금 나눴는데요. 기존의 어떤 소재가 아닌 새로운 소재를, 그리고 빛에 주목하고, 그 다음에 어떤 색채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윤곽을 표현하는 방법에서도 지금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상주의 특징은 대상뿐만 아니라 배경과 순간적인 느낌을 한 번에 포착하여 이를 화폭에 담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는데, 따라서 그림에서 대상은 모호해질 수밖에 없었고, 중요한 것은 화가가 그 순간 눈을 통해서 보고 있는 감각적인 느낌이 어떻게 감상자에게 전달되느냐, 이 정도에 지금 치중을 했다는 얘기죠. 인상주의는 감성적인 표현을 중시하면서 세계를 더욱 정확하게 기록하려고 했고, 이는 음악이나 그 다음에 문학과 같은 다른 예술 분야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남은 단은 이 중에서 이 음악, 인상주의 이제 음악으로 어떻게 영향이 이제 끼치게 됐는지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남은 단에 갑니다. 19세기 유럽을 지배했던 음악 사조는 독일에서 발생한 이 낭만주의였는데, 회화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미술도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가 있었단 말이야. 음악도 마찬가지. 낭만주의는 청중을 압도하는 과장된 표현이나 구체적인 대상이나 그 다음에 사상을 나타내는 표제를 사용하거나 또는 소나타 형식의 어떤 이런 웅장한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또 교향곡의 양식을 완성하고 있었고, 하지만 이 프랑스의 그 음악가들은 이러한 낭만주의 구조적 특성이 프랑스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고요. 진정한 프랑스의 음악을 찾기 위해 이제 시도를 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작가가 바로 누구? 이 드뷔시. 이 사람은 음악은 규칙보다는 즐거움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서 감각적인 환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미술에서도 인상주의 미술들이 그 순간적으로 빛에 의해서 우리가 포착된 그 느낌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중요시한 것처럼 음악도 마찬가지 감각적인 어떤 환상 이런 걸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했고요. 이는 당시 프랑스에서 유행하던 미술 사조인 인상주의와 지금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드뷔시나 라벨 등의 음악가들은 음악을 통해서 순간의 인상을 표현하고 지성보다는 감성, 이것을 청중을 매료시키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프랑스 음악의 경향을 바로 뭐라 한다? 인상주의 음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인상주의 음악가들은 기존의 규칙에 얽매이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이 선율과 그 다음 리듬의 구조를 고의적으로 피했습니다. 의식적으로 기존에 썼던 이런 형식, 선율이나 리듬의 구조를 지금 파괴를 한단 말이야. 인상주의 음악의 선율은 하나의 완결된 선을 만들어내기보다는 단편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며 뚜렷한 방향성이 없습니다. 리듬의 경우 마디를 불규칙적으로 분할을 하고 센 박과 여린 박, 이 순서를 바꾸는 당김음을 사용하여 모호한 특징을 만들어내게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음악은 뭐가 좀 안정적인 느낌이었다면 인상주의 화가들은 그것을 일부러 이 센박자와 그다음 여린 박자의 순서를 바꾸거나 당김의 어떤 이런 걸 사용함으로써 뭔가 낯선 이런 느낌을 주었을 거예요. 또한 인상주의 음악은 전통적인 화성의 기능을 지양했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했다? 이걸 부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전의 음악이 화성의 자연스러운 조화, 이걸 그냥 하모니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것과 진행을 중시했다면 인상주의 음악들은 일부러 이 불협화음을 사용하거나 전통적으로 금기시되었던 화성의 구조를 사용해서 인상주의 미술에서 나타났던 색채적인 효과를 음악적인 방법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상주의 어떤 회화에서 나타났던 이런 어떤 표현 방법을 바로 어디로? 음악으로 끌고 왔네요. 전통적인 화성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감소시키는데 일조한 다른 요소는 반음이 없는 음계, 즉 오음 음계나 오음 음계를 지금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음계는 5개의 온음에다가 거기에 2개의 반음을 건 우리 예전에 그 피아노 건반 갖고 한번 설명한 적 있어요. 중간중간에 C부터 해가지고 C, D, E 할 때 도레미파 솔라시도면 미하고 그 다음에 뭐 사이에 F, E와 F 사이, 미파 사이에 지금 반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B, C, C와 도 사이가 또 반음이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지금 사용 음계였단 말이야. 그런데
자, 이것을 온음과 반음의 위치 관계에 따라 조성과 중심음이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온음, 음계는 6개의 온음만으로 이루어졌어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하냐. 자, 지금 반음을 없애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C, D, E 다음에 F하고 E하고 F 사이가 지금 반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 여기다 뭘 사용하냐면 F 샵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음이 돼버리죠. 온음이 되잖아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다시 계속해서 F하고 A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쓰면 돼? 이때도 똑같이 온음을 사용하고,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샵으로 올렸으니까 다 온음이 된단 말이야. 자, 그리고 나서 B를 빼버리네요. 그리고 여기서 C로 바로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도 한박이 되니까 온음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자, 위에는 노란색을 보시면 온음 지금 5개에다가 그 다음에 반음 2개니까 총 7개의 음이 되잖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온음으로 만들어 버리면 지금 B가 빠져나가고 다 샵으로 표시를 해버리고 B는 하나를 반음짜리 C를 하나 빼버리면 바로 도로 올라가 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총 6음으로 바뀌면서 다 온음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모든 음 간의 간격이 같아 중심음이 없어지고 조성을 약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음 음계는 조성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자, 그 다음에 이국적인 음향을 내는데도 효과적이었다는 거. 자, 인상주의학은 바로 이런 걸 의도했던 거죠. 자, 인상주의 음악가들은 오케스트라를 위한 작품을 작곡하긴 했지만 청중을 압도하는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대신에 각 악기의 음색적 특징 이걸 부각을 하고 자, 목관악기나 그 다음에 현악기, 금관악기 이런 음색적 대비를 꾀했다는 거. 자, 그러면 각각의 그 음악의 어떤 특성들, 그 악기들의 특성들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부각될 수 있도록 이걸 배치를 한 것 같아. 자, 현악기 위주의 전통적인 오케스트라 편성과는 달리 특히 목관악기와 그 다음에 하프의 사용이 두드러졌고 다양한 타악기를 사용해서 다채로운 음색을 만들어내기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인상주의 음악이 음색을 부각하기 위해 단지 악기의 특성에만 의존한 건 아니고 자, 다양한 연주법을 사용하거나 또는 악기들의 어떤 독특한 조합 또는 인상주의 음악의 다채로운 음색 자, 이것을 만들어내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됐다는 거. 한편 인상주의 음악은 표제를 사용하여 자, 순간적인 느낌이나 감각을 표현하고자 했다는 것. 자, 여기도 지금 표제 사용을 통한 어떤 인상, 감각적 느낌. 자, 이런 걸 중요시했네요. 자, 그 다음에 인상주의 음악에서 사용된 표제는 시각적이면서도 암시적인 모호한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효과를 주었다. 자, 이 표제의 자, 효과가 바로 이 아랫부분에 있네요. 자, 시각적이면서도 자, 모호한 이미지. 이걸 연출하기 위해서 이런 표제를 사용했다는 것. 자, 다음 장입니다. 자, 19세기 말에 음악가들은 낭만주의의 대표적 음악가 중 한 명인 바그너가 보여줬던 음악에 압도당한 채 그 영향 아래에 있었다는 것. 자, 그래서 이 바그너의 음악과 같은 낭만주의 음악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단 말이야. 자, 하지만 그 영향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음악가들이 넘어야 할 과업이기도 했어요. 늘 거기에 머무르게 된다면 결국 음악은 더 이상 발전하지 않았을 거야, 예술은. 그런데 이걸 지금 넘어섰는데 자, 인상주의의 음악은 기존의 음악적 질서를 거부하며 새로운 작곡 방법을 시도했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시도는 20세기 음악으로 이어져 근대 음악을 확립하는 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를 마치겠습니다.